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2부 자,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모태 중도, 빼박 중도, AI 중도, AI 중도는 뭐예요? 중도라고요? 원초 AI 중도. 배중찬으로 하십시오. 그럼 이제 아니 중도를 못 한다고요? 못해 중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우파를 하실 겁니까 좌파를 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로 중도냐면 예. 학교 다닐 때도 예. 중도만 갔어요. 진 작가님 웬만한 반응 보이는 네, 오늘 반응도 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네. 이발을 깔끔하게 하셨군요. 네, 일신 해야 됩니다. 이런 썩은 개그, 적폐 개그, 일신 하는 일소 시켜야 됩니다. 아니, 네. 빨리 성대모사 좀 연습해 오세요. 이쪽이요? 네. 곧 네. 사라질 것 같은데. 이 말씀 퇴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송구한 게 예. 우리 이상민이 오만 방자해졌어요. 아, 그래서 아무리 좀 지겹더라도 저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사. 그래도 이상민 원래 뜨면 다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빛날 땐 그래도 배종찬 소장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쾌합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예. 볼인가 봐요. 바로 저 멘트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지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를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지난주 이제 대통령의 순방 일정 동안 실시된 조사입니다.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인데 예.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5%로 예.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상승. 예,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가 내려온 62.6%로 나타나는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기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조금 더 올라갔고 또 주목하는 것은 무당층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은 보수나 보수나 진보,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의 정파적 성격이 없는 이 무당층에서 예. 지지율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이렇게 그 두 가지 조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도 뭐 썸트렌드나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앤이 두 가지 이제 엔진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다른 기간에 비하면 순방 기간 동안 빅데이터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흐름이. 높게 나온 건데 세 가지 이제 3S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판 승부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의 3S가 하나 첫 번째 이제 S가 예. security 예. 워싱턴 선언 관련된 부분 안보? 안보일 테고요. 안보? 두 번째는 이제 semiconductor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이제 평가가 뭐 그러니까 이제 진짜까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그냥 마세요. 우리 쿠바 박 앵커께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집중해 쿠바. 주세요. 예. 네. 33세. 그래서 예. 이제 워싱턴 선언은 계속 이제 평가가 지금 또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세미컨덕터 그리고 또 뭐 IRA법 뭐 효과가 세 번째 있으냐 뭡니까?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죠. 예. 바로 스킨십 S. 아. 그러니까 이제 스킨십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메리칸 파이나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 이 부분이. 미국과의 스킨십은 잘했는데 국민과의 스킨십은 별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예, 스킨십에 영향이 있었다. 그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통령님이 또 이 기자들 앞에서도 많이 서운하죠. 뭐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해서 서운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제가 그 도어 스티브 도어 세팅을 안 해가지고 살이 쪘어요. 토실토실 올랐는데 자 우리 진 교수 그 피아노 칠 줄 알죠? 뮤직 큐.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노래도 비슷하게 하시네. 아니 뮤직 안 나와 그거? 저 PD 좌파 PD인가 그거? 아니 제가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서 기자들이랑 좀 민초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예. 순대도 먹고 그리고 김 소장님한테 욕도 먹고
아, 네. 제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웠어요. 아우 눈이 아주 맵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배 소장님한테 아주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아, 중립 패널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좀 네. 방송을 살려주세요 좀. 너무 이렇게 극단화돼 있는 이 시절에. 이 방송이 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 덕분에. 안 되겠어. 김 실장, 배 소장 파란색으로 적어.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무슨 또 파일이 돌더군요. 그렇습니다. 방송가의 라디오 예. 프로그램 출연자를 분석한 파일. 예. 그래서 뭐 아직 뭐 CBS 버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KBS 근데 제가 두 가지 놀랐는데 유튜브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배종찬, 예예 우리 조현정 씨까지 검은색. 예, 요거는 조금 제가 정정을 해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사실 저게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진한 검정이죠. 극도의 중립, 극중. 네. 근데 이제 이 설명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소속이 어디냐면 인사이트 K인데 박시영 관계자 박시영 뭐예요? 그 우리도 보면서 저게 아니 박시영 관계자가 뭐야? 이러면서. 작성자가 그때 잠깐 우리 CBS 집중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예. 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시영 관계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인사이트 K 야. 아니면 배추도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박시영 씨도 이제 본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예. 패널을 부르거든요. 아. 거기 나가면 다 좌파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저는 한 번도 패널로 나간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진짜 억울하시겠네.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억울하네. 출연료를 받은 것도 없어요. 아니, 둘이 같이 여론조사하고 약간 체구가 좋기 때문에 관계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으로 봤나요? 같은 체급. 같은 체급. 어쨌든 뭐 모종의 관계가 있대잖아요. 아니 이만으로 묶이는 거죠. 관계자. 이거는 큰 충격이네요. 예. 외모는 전혀 다른데. 예. 그분한테 참 다행이겠다. 예. 아무튼 저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진중호 근데? 교수님 휴가는 안 가시나요? 왜요? 무슨 뭐 방송연합 관계자? 저거 국민의힘에서 그 내부적으로 보려고 만들었던 자료인 것으로 그러니까 저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예. 국민의힘에서 패널들을 뭐 퍼센티지로 나눠서 뭐 KBS에서 몇 명, 뭐 MBC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료를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딱 저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의힘 최근 주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보수 패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저기는 진보로 분리가 돼 있고. 그쵸. 예. 왜냐하면 그들이 가끔 국민의힘을 가끔 비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파란색으로 딱 분류가 돼 버리더라고요. 우리 유재호 상임고문 뭐라고 표시하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저런 식의 분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 어떤 식이든 아니 뭐 비판을 공정 언론 국민연대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정 네네. 언론 국민연대. 그러니까 비판을 예.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한판 승부야말로 극공정 승부다 이런 예. 말씀을 꼭 배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검은색인 건 맞습니까? 자꾸 끼어들지 마.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네. 자, 정보 여당 일단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또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자 실효성 논란은 그래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G의 어떤 실제 핵 공유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이 문제인데 대통령님 설명 좀 주실까요? 그 SES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Just feeling 느낀 그대로 말해. 느낌이 오는 거예요. SES의 노래. 그럼요. 예. SES. 예. 바다 씨 듣고 있나요? SOS입니다. SOS. 네. 끼어들지 마세요. 아무튼 그 빈손 외교다, 뭐 사기 외교다 이런 뭐 좌파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야당에서 이 사실상 핵 공유입니다. 이거는 핵을 느끼게 해준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 문 선배가 과거에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국빈 방문 가가지고 혼밥하지 않았어요? 8끼나? 이 문 선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조용히 책 파는 사람 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가지면 MPT는 어쩝니까? MPT요? PT는 운동 아닌가 고? 아니 운동하란 말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MPT는 뭐야 고? 아이고 두야 책방으로 놀러 오시죠. 제가 두의 시팀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차 한잔 내려드릴게요. 저입니다. 예. Just feeling 느낀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알겠습니다. 자 일단 느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당도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정당 지지율 한번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뭐 수치도 수치지만 이제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예. 일단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내려온
44.7%로 나타났고요. 예.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7%큰 폭은 아니지만 올라갔습니다. 3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ARS 조사와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추세를 본다면 최근에 이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돈봉투 논란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타격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1.9% 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에게게 국민의힘은 0.7%밖에 못 올라갔다라는 건 최근에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가 이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소개해준 한국갤럽 4월 25일에서 27일 1,000만 네. 명을 대상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또 37%, 5% 상승, 국민의힘이 31% 동일. 이런 조사 나오면 어떻게 좀 여론조사의 흐름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리얼미터 조사는 매일매일 결과도 이 조사 결과 발표된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 한국갤럽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금요일 날 또 리얼미터는 올라갔어요. 아 그런가요? 계속 월화수목 지지부진하다가 답보 상태로 행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금요일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결국 추세가 중요한 것 같고. 추세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선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박했죠. 3S 중에서 앞서 이제 시큐리티와 세미컨덕터는 조금 이게 서로 간의 평가가 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예. 대통령의 스킨십 아메리칸 파이와 예. 아까 우리 노래 또 그대로 잘 불렀잖아요. 예. 이제 그 또 영어 연설 이 부분이 이제 금요일 조사에서 좀 긍정 평가를 얻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세 분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출두 굉장히 이번 주에 큰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기도 한데 자 송 대표님 비판 많이 받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지금? 전화. 안녕하십니까. 귀국한 지 벌써 일주일인 송영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불어 하면 정말 불어할 수가 없습니다. 안 웃긴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프랑스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명심입니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건불 5년입니다. 저를 구속시켜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단히 메르시 고맙습니다. 대단히 메르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 기자회견 할 때 격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약간 좀 안정이 되신 상태.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휴대전화 자료는 다 그 자료 삭제하고 제출하셔갖고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 전화가 잘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예, 그러실 것도 아니 같아요. 근데 그 대표님 레종 도네르상을 2번 프랑스로부터 받은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위기 상황인데 지금 네네. 이제 오늘 의원 두 분이 이제 탈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좀 어떤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데 더 주목하게 되는 건 제가 이걸 좀 우리 제작진에게. 스태프들에게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누구의 리스크가 더 크냐 이른바 송 리스크냐 이 리스크냐. 이재명 리스크? 근데 송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래요? 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준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지난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빅데이터에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긍부정 감성 비율을 분석을 한 것인데요. 예. 도출해낸 것인데 송영길 긍정 16, 부정 83. 긍정 16, 부정 83. 아하. 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긍정 22, 부정 76.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이 상당히 높긴 한데 송영길 전 대표가 더 높습니다. 부정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는 의혹, 불법 정치 자금, 금품, 범죄 논란, 또 의심하다, 또 물욕, 뭐 증거 인멸 이런 게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 쪽으로도 이 부분이 전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의혹, 비판 이런 공통적인 내용 외에도 사실 불법 정치 자금은 지금 의혹이긴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돈봉투니까. 근데 불법 정치 자금도 나와 있고 금품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자진 출당이긴 하지만 윤관석 의원 또 이승만 의원이 예. 출당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는 분석입니다. 감성 분석인데 이제 예. 빅데이터 관련 말씀 주셨는데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내년 그렇습니다. 4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에 또 각 정당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주제를 갖고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거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이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금 상당히 이제 두 리스크로 이재명, 송영길 두 전현직 대표의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는 또 상당히 또 단단한 그런 결과도 볼 수 있는데 예.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민주당이 어떤 체제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지 물어봤더니 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가 48.7%,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가 42.3%입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닌데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가 압도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조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대세다. 대사투이고요. 게다가 이제 초반에 거칠었던 검찰의 공세가 재판 과정에 가서 지금 상당히 흐지부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뭐 나온 것이 없는 문제, 뭐 예. 428억인가요? 기소를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이면서 이게 검찰의 공세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양당 간에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자, 재판도 최근에 나가시고 오늘 또 의원총회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좀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예, 이재명이고요. 혹시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 이거를 세 글자를 뭔지 아세요?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 우리 배 소장님 썰렁 개그 좋아하시니까. 박광훈입니다. 아,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패싱을 참 잘해요. 패싱. 예. 아하. 수비수 정권은 이런 수비수 정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 패싱하고 그 저를 피해 가지고 원내대표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 배 소장님 제가 덴저러스맨입니까? 아니 그 대표님은 괜찮은데 이상민이 아, 질문에 좀 대답해 주세요. 네. 덴저러스맨이에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집중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대통령께서 네. 당당하게 저하고 만나면 된다,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영수회담. 야, 그래요. 자, 뭐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이제 어떠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방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번 주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게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이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린 어디죠? 클라스 어디 그 기자들 만나는 네네, 거 이거 파인 이제- 글라스, 파인 글라스, 파인 글라스. 그린 양념 소스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예 기자들한테 네네.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초록 잔디죠. 가- 초록 잔디.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또 지도부를 초청해서 저녁에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최고위원들은 안 불렀어요. 아, 그만큼 최고위원 리스크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 이게 이제 제가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예, 외부의 변수는 오히려 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데 예. 내부의 분란. 그러니까 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난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자중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중 질환의 상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면서 이른바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에서도 일부 영향을 대륙주, 줬다. 대륙주. 그렇죠. 네네. 대륙주. 예. 아까 김병민 최고위원도 일부에서 굉장히 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최고위원 중에서는 예.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이다. 저희끼리 내부 예. 진단은 그렇습니다만. 자, 국민의힘 문제는 여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좀 말씀 주시면. 네, 리서치 뷰가 지난 29일 30일입니다. 자체 조사를 했는데 예. 내년 총선 국민의힘 최대 위험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아하. 이 결과는 상당히 뼈아플 것 같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가 50%로 가장 높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올랐습니다. 계파 갈등과 지지층 분열, 당 대표 등 지도부 리스크가 이제 12%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략 부재가 10%, 예. 신당 출연이 4%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중 질환을 당 내의 이 균열 상태를 혼란 상태를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다음에 예.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당 걱정
나라 걱정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중 하나죠. 홍준표 시장님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전 상임 고문님? 그렇게 꼭 집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만이 방자하게 앵커가 꼭 집어서 내 입장 밝혀야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상임 고문을 그만두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최고위원 선거가 조선, 영선, 신인들 잔치가 돼버려가지고 신인들의 잔치. 아하. 정치의 역량이 한참 모자란 초짜들 그 사람들로 지도부가 구성이 됐어요. 예. 전광훈 파동에 이어서 이제는 대형호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자중질환으로 이제 당을 혼란하게 만든 그 두 사람은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내일해 봅니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사실상 내년 총선도 출마 못.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자꾸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있는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참. 저스트 필링. 예, 느낀 SES. 그대로 말해. 아니 시장님 저기 전화 끊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 궁금해서요. 워낙 또 배 소장입니까? 네네 전화 끊습니다. 전화 연결 아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뚜 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보면 당 대표도 그렇고 예.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아까 저희와의 방송 대화도 유추를 해보면 예. 종전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징계가 굉장히 확실하다 중징계. 근데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오락가락했었는데 이 네. 현상을 보면 굉장히 태용호 최고위원도 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느냐. 예. 또 지금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윤리위가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왜 더불어민주당과 또 비교될 수 있거든요. 사물. 왜냐하면 그러네요. 예. 두 사람은 일단 자진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윤관석 의원 또 이승만 의원은 일단은 출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의 징계 결과가 뭐냐 이 부분에 이제 대중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중도층이나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지율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MZ 세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세워서 징계 기준과 징계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인데 저는 태용호 의원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용호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징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또 이 무언의 오늘 기자회견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일종의 이 정치적인 시위 또 지도부를 향한 압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단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오늘 김병민 의원이 태용호 최고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뭐 김병민 최고위원 제가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같이 움직이는 캐릭터거든요. 선거 때도 김기현 대표 확실히 그립을 잡고 최고위원 하는 과정에서 도와줬고 그래서 김기현 최고위원의 의사가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확실하게 태용호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대표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 문제가 걸려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봐주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고 또 한쪽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사가 그럴지라도 나는 태용호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겉으로 한 축이 있고 속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요. 아니 구의원의 친척이 돈을 낸 걸 어떻게 알아요? 내부에서 그 구의원이 자 제가 300, 그다음에 우리 뭐 처고모가 1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700을 모아드렸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누가 옮기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내부 정보다? 압수수색이라도 못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면 내부 고발자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태용호 의원이 관리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태다. 녹취록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한 번에 내지 않죠.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안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태 의원이 거짓말한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징계를 안 하게 되면 태 의원이 그 뭡니까 그 말을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만드는 건 징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태용호 죽이기가 진행된다. 난 더 강하게 살아남겠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근데 그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반박한 걸 가지고 이제 내일 다른 언론사들 뭐 오늘 저녁 MBC부터 시작해 CBS가 이제 계속 조금씩 보도를 낼 텐데 이게 예. 굉장히 상처가 되죠. 네, 뭐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또 보도 기자를 통해 듣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신 배추 한 판의 주인공, 영혼의 단짝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박시원 관계자가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판 승부 관계자인 걸로.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